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와 주셔서 영광입니다. X5C 플러스, 오늘은 언박싱과 함께 기기 간단, 리뷰, 그리고 사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제 의견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기가 뭐랄까, 정말 그리고 진짜로 저가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자를 필요는 없었네요. 좋아요. 이제 됐네요. 이 기기는 대략 80유로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구성품으로 타입 A, 2C, 충전 케이블, 설명서, 휴대폰이 들어있습니다. 80유로짜리 정말 저가형 휴대폰을 산다면 이게 아마 여러분의 첫 휴대폰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젠장 박스 안에 충전기가 들어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래야 추가로 돈을 쓰지 않고도 이 기기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80유로가 아니라 더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조사들이 구성품에서 이것저것 빼기 시작하는 게 정말 싫어요. 그리고 젠장, 심지어 삼성 같은 쓰레기 회사도 삼성 말고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좀 더 낫긴 한데 소니는 똑같아요. 소니는 박스에서 케이블조차 빼버렸어요. 그게 전자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럴 거면 휴대폰도 빼버려야죠. 그건 정말 쓰레기라서 그것도 전자 폐기물일 테니까요. 어쨌든 여기 기기가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봅시다. 말했듯이 이건 전부 저가형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기대할 만한 건 없을 거예요.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점도 딱히 없습니다. 6.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720 곱하기 1000 600의 DFT LCD 디스플레이고 90Hz 주사율로 구동됩니다. 하지만 이 주사율과 이런 사양을 가진 폰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은 아닙니다. 최근에 60유로짜리 폰을 언박싱한 적이 있는데 브랜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폰은 아직도 회사에 있는 걸로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 얘기를 계속해 볼게요. 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평범 그 자체입니다. 사실 평범하다고 하는 것도 과장일 수 있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꽤 별로입니다. 자, 이제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데 그게 이 제품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턱 부분이 꽤 두꺼운 편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요. 화면대 본체 비율이 85.3%이고 인치당 260 픽셀입니다. 비교를 위해 혹시 화면에 보이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됐네요. 이건 아마 잘 안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라이트 모드를 켤게요. 짜잔. 이건 삼성 플래그십 S25입니다. 사실 진짜 플래그십은 아니에요. 플래그십인 척하는 제품이죠. 여기에 강화유리를 붙여놔서 여기 보시다시피 검은색 테두리가 생겼어요. 카메라에도요. 그래서 실제보다 베젤이 더 두꺼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보면 여기 베젤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 두꺼운 베젤들, 특히 아래쪽과 비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베젤이 꽤 두꺼운 편이에요. 이제 카메라 쪽을 보면 처음에는 듀얼 카메라처럼 보이죠? 적어도 아니에요. 듀얼 카메라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제는 공정하게 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이런 멍청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카메라가 더 많은 것처럼 속이려고 하죠. 여기 있는 이건 카메라가 아닙니다. 카메라인 척은 엄청 하지만 거의 카메라처럼 보이긴 해도 진짜 카메라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 그대로 당신이 실제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는 것처럼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받는 건 5천만 화소, 조리개 1.8의 광각 센서 하나뿐이고 1080p 30프레임만 지원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당신을 향해서요.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라면 솔직히 이런 폰은 절대 고르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명백한 사기인데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또 뭘 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지만 이건 특히 폰을 분해해보면 카메라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직접 커버를 열어서 확인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커버를 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 뭐가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니면 폰이 뭔가 있다고 말하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앞쪽을 보면 바로 여기 물방울 모양 부분에 여기 눈물이 많네요. 여기에 5메가픽셀 이 점이 이 와이드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1080p 30프레임을 지원해요. 와, 뒷면 카메라만큼이나 한심하네요. 네, 멋지네요. 그리고 내부로 넘어가면 526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폰에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도 크기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충전 속도는 고작 15W밖에 안 돼요. 그건 꽤 별로네요. 그리고 램은 내에서 6GB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어디에도 그런 게 안 보이네.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이런 헛짓거리 안 해줘서 고마워요. 박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램 고마워요. 사실 기업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에서 6GB의 램을 받는 거죠. 이 회사는 이 폰이 램이 20GB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냥 저장 공간에서 조금 떼어다가 램이라고 하는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장 공간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저장 공간은 64GB에서 시작해서 최대 256GB까지 있고 마이크로 SD카드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이라면 저는 그냥 인피닉스에 대해 부끄러움을 던지고 싶을 거예요. 인피닉스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걸로 악명이 높죠. 이미 8GB 램이 들어간 꽤 괜찮은 사양의 폰을 주면서도요. 그런데도 아니야 라고 하죠. 우리는 램이 30GB야. 왜냐하면 저장 공간 대부분을 램으로 바꿨거든 이러는데 정말 어이없는 발상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고마워요. 사실 그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짜 램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최대 6GB까지 제공되는데 이 가격대의 폰으로서는 꽤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좋고 여기서 모든 사양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빌드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플라스틱 백과 플라스틱 프레임이 있고 지문 인식 센서는 전원 버튼 역할도 하며 그 위에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스피커용 마이크 구멍이 있고 그리고 트레이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SD 카드도 지원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말해봐요. 왜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됐네요. 듀얼 심 지원과 전용 SD 카드 슬롯이 있고 하단에는 스피커, USB 타입, C 충전 포트, 헤드폰 잭, 그리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80, 유로 정도로 말씀드렸듯이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가 힐리오 G91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정말 최저가였던 그 휴대폰이 어떤 거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프로세서가 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휴대폰은 이거보다도 더 쌌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찾았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그걸 다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제가 말했던 휴대폰은 ZTE 블레이드 A 36이었습니다. 그 기기는 80유로가 아니라 60유로라서 더 저렴하고
레문사 기가바이트에 5000mAh 배터리 10W 충전만 지원합니다. 카메라도 1300만 화소로 더 별로고 저장 용량은 64GB입니다. 그래도 확장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뒷면은 이 제품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있는 휴대폰을 찾고 있다면 그 제품이 더 저렴할 것 같아요. 절대 더 나을 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점은 지금 꼭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어쨌든 이런 폰이나 저렴한 기기를 찾으면서 최고의 가성비를 원한다면 분명히 이 제품들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휴대폰 시장을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기기들을 보면 그냥 똑같은 물건이 또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런 것들 중 하나일 뿐이죠. 그냥 또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브랜드에서도 살 수 있는 똑같은 물건을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목에 뭐가 걸렸네요. 그리고 겨우 아주 조금 미미한 업그레이드만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추천하는 건 중급기 카테고리에 속하는 휴대폰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정말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품만큼 저렴하진 않겠지만 제공하는 기능 면에서는 휴대폰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물론 다른 기기에서 더 많은 기능이나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휴대폰이 출시되는 가격대에서는 제가 장담컨대 그만한 제품이 없어요.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이 제품과 진짜로 경쟁할 만한 건 없어요.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한다면 플래그십 수준에서도 이 제품과 경쟁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그 휴대폰이 바로 CMF 폰 1과 2 프로입니다. 일본 모델이 더 저렴한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기기입니다. 프로세서가 최신 모델보다 약간 느리긴 해요. 반면에 최신 모델은 프로세서가 더 향상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개선된 부분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CMF 폰 2 프로의 카메라는 확실히 더 좋아졌지만 2 프로는 약 $200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CMF 폰 1은 아직 새 제품으로도 세일할 때 $200 이하, 어쩌면 $150 정도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중고로도 구할 수 있는데 아직 비교적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로 이 가격대와 비슷한 수준으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약 이 기기를 구하거나 조금만 더 투자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을 쓰는 게 괜찮다면요. 저는 이런 초저가 기기들은 과감히 포기하라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양면에서 실제로 사용하기엔 정말 악몽 같은 경험이 될 테니까요. 느리고 버벅거리고 계속해서 렉이 걸리고 멈추기도 하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조금 더 저축해서 훨씬 더 쓸만하고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인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기기들은 앞서 말했듯이 CMF 폰처럼 정말 환상적인 기기일 겁니다. 만약 제가 단순히 필요한 모든 기능만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휴대폰을 찾는다면요. 이건 정말로 제가 꼽는 최고의 휴대폰 중 하나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걸 다른 걸로 바꿔도 전혀 아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바로 S25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과는 가격대가 좀 다르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가 이걸 별로인 물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CMF 폰과 바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가격이 얼마죠? 대략 안녕 $799 아니면 아마 이게 그 정도일까요? 저장 용량이 거의 반 테라바이트나 되니까 아마 올려서 $899나 거의 $1000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가격이고 CMF 폰은 한 $200 정도일 거예요. 즉 가격이 5분의 1인데 둘을 바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제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빠른 기기라서 사실 둘의 차이를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래그십보다 가격이 5배나 저렴하죠.
정가만 놓고 보면 CMF-1 2 프로는 약 $200 정도가 될 거예요. 카메라가 더 좋아지면 이 가격의 2배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거고요. 사용성 측면에서 보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사용감도 훨씬 좋으며 사진도 훨씬 잘 찍히는 폰을 얻게 되는 거죠. 사용자 경험, 저장 공간, 램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그 차이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앱을 열거나 뭔가를 할 때 모든 것이 실제로 바로 반응하죠. 여기서처럼 정말 끔찍한 고스팅 현상이나 버벅임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심각하네요. 그래서 만약 기기에 쓸 예산이 좀 더 있거나 한 번쯤 고려해 볼 생각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회사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고 단지 그들의 기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 대비로 보면 이건 정말 최고의 제품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의무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